안녕하세요. 어벙TV의 김어벙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경매에 있어서 필요한 10가지 용어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경매를 하게 되면은 용어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꼭 필요한 용어들 10가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제 영상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경매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등기부 등본에 경매 개시 결정의 문구가 삽입됩니다. 이를 통해 이 물건은 경매에 들어간 물건이므로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구매한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은 온전히 당신에게 있어 우리는 책임 안 질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보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정평가액. 경매 물건이 법원 경매를 통해 인정받은 가격입니다. 첫 매각 기일에 시작되는 가격이기도 하고요. 법원에서 직접 감정평가의 업체에 의뢰해서 물건을 감정해서 입찰가를 정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감정평가만을 철석같이 믿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6개월 전에 감정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요즘같이 부동산 시세가 등락하는 시기에는 몇 개월 전에 가격에 입찰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직접 현장에 가보고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세 번째, 최저 매각 가격. 입찰의 하한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한가 밑으로 쓰면 무효가 되고요.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번 유찰될 때마다 20%에서 30%씩 가격이 떨어집니다.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배당 요구. 경매 신청한 물건의 낙찰 가격에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법원에 채권 배당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 요구는 해당 담보 물건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인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파트의 근저당을 설정한 은행이 경매를 신청했다고 치면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임차인도 보증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배당 요구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를 배당 요구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배당 요구 종기일. 배당 신청을 받아주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이 기간 내에 배당을 신청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권리는 사라지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받아내시려면 꼭 기간 내에 배당 요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지분 경매. 부동산 전체가 경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중 일부분만 경매로 넘어오는 것을 지분 경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끼리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한 사람의 지분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남편과 아내가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남편의 지분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그 지분을 최고가 입찰 가격으로 아내가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를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의 지분을 옆집 사는 A라는 사람이 1억 원에 낙찰받으면 법원에서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하실 분 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아내가 네, 제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내는 A의 입찰 가격인 1억 원에 남편의 지분을 사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는 모르는 사람이 지분을 사들여서 또다시 재산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생긴 좋은 제도입니다. 단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는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여덟 번째, 차순위 매수 신고. 올림픽은 참가한 모든 선수들에게 영광을 돌리지만 경매는 1등만이 알아주는 야박한 곳입니다. 경매에서 유일하게 2등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차순위 매수 신고입니다. 1등이 낙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2등에게 낙찰 권리를 주는 것이죠. 경매 현장에서 차순위 매수 신고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럴 경우 2등도 현장에서 즉시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등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등의 가격에서 입찰 보증 금액을 뺀 금액보다 2등의 가격이 커야 됩니다. 실제로 경매에서 1등이 돈을 내지 않는 경우가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혹시 모를 행운을 빌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매각 불허가 즉시 항고. 매각 불허가. 경매는 일반 매매와는 다르게 매각 후에 물건 하자에 대한 책임이 오롯이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그런 책임으로서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매각 불허가 신청입니다. 매각 결정 전에 법원에 매각 허가 자체를 불허하도록 신청하는 것이죠. 종종 권리가 잘못 배열돼 있다든지 법원에서 공시해줘야 될 정보들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매각 불허가가 납니다. 이를 활용하여 잘못된 물건을 낙찰받았을 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즉시 항고. 이미 매각 허가가 결정된 후 물건의 잘못됨을 알아차렸을 때 신청하는 것으로서 매각 불허가와 다르게 매각대금의 10%를 유가증권으로 공탁해야만 하고 만약 신청이 기각당했을 시 몰수당한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확실한 하자가 있으면 신청하지 말라는 법원의 경고입니다. 이유 없이 신청하여 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찰 전에 확실히 체크하여 매각 불허가 신청 및 즉시 항고를 활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10번째, 말소 기준 권리. 경매는 일반 매매와는 다르게 매각이 진행된 후 등기부 등본이 깨끗하게 정리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안 되는 기준을 알려주는 것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경매에서 1등을 하고 권리를 인수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알려주는 기준 권리로서 입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만 아셔도 경매의 반은 아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제가 오늘은 경매에 있어서 꼭 필요한 기초 10가지 정도의 그런 용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그래도 경매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더 좋은 영상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